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법 스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만약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경우 불법 스팸 관련 수사 및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불법 스팸에 대한 정의, 수사와 행정처분 절차,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역할이 정보통신망의 안정과 이용자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교육의 목차입니다. 이번 달 매출이 너무 저조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문자로 광고를 보내면 금방 효과가 나겠지? 회원 정보로 저장된 핸드폰 번호와 메일 주소로 보내면 안 돼요, 안 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전 체크사항 잘 확인하셨나요?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도 불법 스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 스팸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불법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통틀어서 불법 스팸이라 하는데요. 여기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발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뜻하며 만약 비영리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전송한 메시지라 해도 수익 창출, 영리 취득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 해당해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스팸을 전송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 3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 4 정보 전송 영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 5 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 6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 7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 8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위 항목을 위반하여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면 그게 바로 불법 스팸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경우 첫째, 수신자에게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를 받는다. 둘째, 광고 본문의 전송자의 명칭 및 무료 수신 거부 등 표기사항 의무를 준수한다. 셋째, 전화번호 자동 생성 등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들을 위반하지 않는다. 자, 그럼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기억해두며 법령을 준수하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려는 정보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경우라도 도박이나 마약류 등 법률상 금지되는 재화나 서비스 관련 광고는 전송 금지. 다음은 수신이 전자적 전송 매체인지 확인해야 해요. 오프라인을 통한 광고는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단, 거래 관계가 있거나 전화 권유 판매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송이 가능하지만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해요. 첫째는 야간 시간, 즉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 전송할 경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또 받아야 해요. 둘째는 광고 시작 전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및 전송자 명칭, 무료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첫째,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뒤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는가? 둘째, 이용자가 수신 거부 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는가? 셋째, 이용자가 사전 동의 철회 시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있는가? 넷째, 2년마다 수신 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간략하면서 핵심적인 법령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50조의 8까지의 내용을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광고성 문자를 전송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스팸 수사 및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 스팸 행위를 직접 수사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2조와 제74조에 근거하여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팸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와 가상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된 불법 스팸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팸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 후 접수된 스팸이 불법성이 있는지 담당자를 배정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사실조사해요.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이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수사관리 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되며 해당 신고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사법 처리 대상인지 구분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이관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사전 통지 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처리 대상인 경우 증거 확보, 현장 수사를 거쳐 피의자 검거와 신문 조서를 작성 후 검찰 송치를 진행해요. 방송통신사무소에 이관된 불법 스팸 수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 외에도 방송통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내사를 통해 불법 스팸 사례를 인지하고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를 통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거쳐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해자 신문 등 강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입증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최종 송치하게 됩니다. 그럼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 스팸 수사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과 제50조의 8을 위반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제50조 제5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 및 방해하는 행위,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나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 또는 연락처 및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대포폰 등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불법 스팸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도박 불법 대출, 불법 의약품, 성매매, 청소년 유해물 등을 위한 모든 불법 정보 유통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불법 스팸 행정처분 관련 내용입니다. 불법 스팸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 스팸은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방송통신사무소에 이관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의뢰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관된 조사 자료는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위반 내용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추가 자료 및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해요. 이때 당사자의 성명,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 등을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를 참고하여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에 따르도록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서면으로 이뤄지며 이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을 비롯 과태료를 내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금 징수 및 재산 압류, 매각 같은 불이익 조치 등을 통지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견 및 증빙 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최종 판결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불법 스팸 행정처분 대상자 안내입니다. 1.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스팸 문자. 2. 표기 의무를 위반한 스팸 문자. 3. 한밤중에 보내는 스팸 문자. 4. 수신 거부, 수신 동의 철회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불법 스팸 행정처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관련 법령을 보며 어떤 경우 불법 스팸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정보통신망법 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모든 광고 전송은 금지됩니다. 다음 제2항 수신 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자에 대한 광고 전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항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광고 전송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리운전이나 야간에 영업하는 업종의 광고 전송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시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광고 문자의 예시를 보면 광고 문자 시작 부분에 소가로에 넣은 광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변칙 표기는 금물, 광고 문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하며 광고 문자 끝부분에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의사표시 조치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6항에서 더 알아보면 수신 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 시 수신자 비용 발생을 금지하고 있어 반드시 무료 수신 거부 문구와 080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7항으로 넘어가 사전 수신 동의, 수신 거부 의사,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제8항입니다. 수신 동의를 받았더라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50조의 4, 제4항과 50조의 5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제50조의 7, 제1항, 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 불법 스팸의 정의부터 수사와 행정처분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더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